그러면 파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영화 네, 현장에도. 저는 연출부. 와, 시작했고, 연출부. 네, 제일 고생하는, 제일 고생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맨날 욕먹고. 김지수, 이시안의 빨간 토끼. 야, 외롭네요. 오늘 이시안 씨가 없이 제가 오프닝을 지금 하게 됐는데 피치 못할 교통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오시는 대로 아마 합류를 하실 거고, 오늘 모신 손님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김지수의 지식탐구 빠밤. 네, 오늘 모실 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키워드로 아마 미디어 아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미디어 아트입니다, 여러분. 이시안 씨가 할 때보다 훨씬 더 귀에 쏙쏙 박히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킨 아이스쇼 관련 공연 기획자십니다. 라이브 아레나의 송동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맨 오른쪽 카메라 보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 토끼 시청자 여러분. 여름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 미디어 아트 아이스 쇼를 만들고 있는 송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동일 대표님의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여쭤보겠는데, 고등학생 때 영화 감독이 꿈이라고 하셨네요. 제가 사실 경남 하동이라는 하동이요? 되게 시골에서 네. 태어난 거 이제 아셨죠? 사투리도 전혀 안 쓰고 서울말 잘 쓰고 있으니까. 너무 잘하고 네.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나의 생각을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네. 영화라는 매체를 조금 접하고 그럼 난 저걸 해야 되겠다. 그 다짐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실현에 옮기는 과정이 네. 쉽지는 않고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도 그 꿈을 갖고 계시는 거구나. 죽기 전에 해야죠. 네. 사실은 저도 영화 감독 꿈이었어요. 해야죠. 네. 그렇게 영화 감독을 꿈을 꾸시다가 전공은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셨어요? 정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쪽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마침 또 IMF도 터지고 그렇게 또 잘 사는 집안의 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그래 무슨 영화 감독이냐 해서 그냥 들어갔죠. 그러면 대학 생활을 좀 즐겁게 하진 않으셨겠네요, 본인이? 20살 넘어가고 난 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내 삶에 주체적으로 지금까지 안 살아온 것 같다. 주체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20살 후반 이제 하반기에 시작을 했죠. 그때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자원봉사 모집하는 공고를 어디든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뽑혀서 자원봉사라면서 영화를 내가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영화라는 걸 좀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때부터 제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지 않나. 영화제에 다시 가신 게 이제 다시 영화에 대한 꿈의 불씨를 다시 지피셨구나. 그래서 전과를 하신 거예요? 1학년 2학기 때 거의 영화제에 다니다 보니 학교를 거의 안 나가서 학점은 별로 안 좋았는데 2학년 되니까 도저히 이제 저기 못 가겠어요. 물론 뭐 취업도 잘 될 것이고 괜찮긴 한데 내가 저거를 계속 할 자신이 없어서 비슷한 곳이 뭐 있을까 하다 보니 신문방송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문방송학과 수업을 다 들었어요. 이게 전과를 한 게 아니라 방송학과 수업을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었어요. 와.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고도 싶고 비슷한 형식이 뭐 그런 쪽밖에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시고 자퇴를 하셨어요. 제가 전과가 되었어요. 학부장님이신가 불러서 자네가 송동일인가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같은 친구가 우리 학과에 필요하다면서 전과하려고 하면 2.5 평균 점수를 넘어야 되는데 그걸 넘겨오면 자기가 시켜주겠대요. 평균 점수를 냈더니 2.5가 안 돼요. 교수님들이랑 이런 분들 다 찾아갔어요. 내 인생 책임지시라. 난 지금 이걸 해야 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 되겠다. 그래서 학점을 2.5로 어떻게든지. C를 C뿔로 올려주시고 F를 D로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협상을 다 했습니다. 평균 2.52로 정빠가 됐어요. 됐네.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네. 군대 이제 제대하고 마음 잡고 아 이곳은 아니다. 자퇴서를 내고 나는 서울 큰 물에서 놀겠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좀 큰 물에서 노시게 됐나요? 갑자기 왜 한숨을? 아이고 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영화 현장으로 네. 가신 거네요. 그러면 파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영화 현장에. 저는 연출부 와, 시작했고, 연출부. 네. 제일 고생하는, 제일 고생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맨날 욕먹고 연출부에서 그러면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어떤 일을 하신 건지. 주로 뭐 제일 막내니까 음. 시키는 일 다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현장에서도 물건 나르는 것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 헌팅도 가고 그래서 거기서는 좀 많이 공부를 하셨나요?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게 주변을 지켜보다 보니 내가 그럼 이렇게 일을 하면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학교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 재입학 되냐고. 자퇴하셨는데. 된대요. 그럼 알겠습니다 해서 그러면은 잠시 나를 추스리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제 내려가셔서 내려갔죠. 말씀드리는 순간 이시안 씨가 왔어요. 이시안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충무로 국제영화제에 본선 진출하셨는데 어떤 작품으로 그러면 진출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단편 영화 대부분들이 좀 심오한 그런 그런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심오한 이야기 할 자신도 없고 아, 진짜. 삶에 대한 깊이도 없을 뿐더러 네. 그래서 다른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쟁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본선 진출을 하시고 수상까지는 아니. 수상은 못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네. 그 현장을 안 갔어요. 영화제. 그 같이 있던 동생 2명을 보내고 네. 나는 충무로에 만족을 하지 않겠다. 난 깐느로 가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관종 맞다 그랬잖아요, 관종. 관종은 아니시지. 약간 건방지신 아이고. 나는 깐느를 갈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2010년에 판도라 TV를 입사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제 작업을 계속 했는데 네. 계속 그렇게는 삶이 안 사라지잖아요. 저 힘들죠. 이렇게 지인분께서 좀 저를 잘 봐주셔서 판도라 TV에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판도라 TV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유스트림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유스트림이 어떤 회사예요? 그 유튜브는 VOD로 전 세계 1위 했던 회사고 네. 유스트림이 라이브로 1위 했던 회사예요. 그렇구나. 그 유스트림은 그럼 어느 정도 다니신 거예요? 2년 다녔는데 네. 큰 그룹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비스를 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접는데 저는 운 좋게 또 KT 본사로 들어갔어요. 발령이 났는데 내가 KT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산 거 아닌데 내가 저는 쓸데없는 생각을 왜 했을까? 지금 많은 저는 사람들이 KT 들어가려고 살고 있는데. 물론 유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하시는 분들 재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7, 8년을 보냈는데 그 보내고 난 뒤에 다시 또 대기업을 들어가 나의 7, 8년 인생을 스스로가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죠. 지금 이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눴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대표님의 20대, 30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20대 때는 다양한 경험을 했고 30대 때는 성장을 하면서 남을 위한 일을 했고 40대 때는 이제 나를 비로소. 위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부록이 돼서야 어떤 일에 혹하지 않고 그렇죠. 오늘도 네. 혹하긴 했는데 대표님 좌우명 같은 거 있어요? 생각 가는 대로 행동하자. 좀 무모한 왜 그런 좌우명을 갖게 되셨어요?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이 있고 이런저런 허들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모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무식하게 그 일을 계속 했더니 그게 이제 저의 캐릭터가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결과가 좋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럴 때 막 극복하는 그 대표님의 뭐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과정이 있어야 다음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가 있든 없든 그 당황스럽고 기분이 안 좋고 손가락질하는 시간은 어쨌든 지나잖아요. 그 지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와도 이제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본업이 어마어마하시다면서요. 본업이 어마어마하시죠. 예, 이거 뭐 그 빵빵 터트리는 쇼라고 그치, 그러는데 그치. 이게 거의 그 유일무이한 그런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맞습니다. 한국에서 유일무이한 쇼를 만드신 분. 과연 쇼 어떤 머스트 고 쇼인지. 예, 네. 쇼는 계속돼야 됩니다. 또 얘네 또 촬영하면은 또 오는 거 아니야? 귀신같이 아주 또 카메라를 아는 파리들이야. 있다. 저리가.